인도네시아가 결국 일을 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이 19일 인도네시아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다양한 현대식 방위 장비를 갖출 계획이며 이 중에는 F-15EX와 라팔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파자르 프라세티오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위 장비 중에는 F-15EX, 라팔, 레이더 GCI-4,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급유기, C-130 제2수송기, 중고도 장거리 무인기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다수의 방위 장비를 언급했지만 한국과 협력하기로 한 전투기 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파자르 참모총장은 전날 열린 군 연례 수뇌부 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전력 증강 계획을 공개했다고 일간 콤파스, CNBC 인도네시아 등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부 예산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신규 방위 장비 도입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고 언제 투입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F-15EX 전투기는 미국 보잉사의 F-15 계열 전투기 중 최첨단 기종으로 동급의 다른 어떤 전투기보다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길이 6.1m의 초음속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라팔 전투기는 프랑스 다소사가 생산하며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취임 이후 계속 구매설이 나온 전투기입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작년 10월 미국과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연달아 방문해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방위장비 구매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프랑스 다소사 관계자들이 자카르타를 방문해 라팔 구매 계약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군이 이번 주 연례 지도부 회의에 맞춰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F-15EX 전투기 15대, 라팔 전투기 36대를 구매할 계획이고 이 가운데 F-15EX 6대는 내년까지 인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수송기 C-130J는 15대, 에어버스의 공중급유기 A330 MRTT는 2대 도입으로 계획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금 사정을 핑계로 한국과의 방위사업 협력에서 전투기와 잠수함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구매하려는 방위 장비를 계산해보니 돈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로 보입니다. 2016년 인도가 라팔 36대 구매 계약을 맺을 때 88억 달러, 약 10조 원 정도 들어간 것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구입하려는 라팔 36대도 약 1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기종인 F-15EX는 대당 가격이 약 1천억 원인데 15대 구입한다면 1조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C-130 제2수송기가 대당 1,500억 원으로 15대면 2조 2,500억 원이 됩니다. 공중급유기 A330 MRTT가 대당 약 2천억 원이고 2대면 4천억 원을 지불하게 돼 총 14조 원 정도가 필요한 셈입니다. 14조 원의 방위장비 예산을 계획하면서도 현재 인도네시아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분담금 6,044억 원을 연체 중이고 작년 3월 경남 사천에 한국항공 우주산업에 파견돼 있던 기술진 113명을 본국으로 철수시킨 뒤 인력 파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2차로 주문한 잠수함 세척과 관련해서도 계약금 납입 등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한국과의 계약은 물 건너가는 모양새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이 지난해 CNBC와 진행한 특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2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한 개의 프로토타입으로 끝난다. 이는 프로토타입에서 나중에 인도네시아가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통제하는 기술은 9가지인데 정작 자신들은 15%의 소유권만 가지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프라보어 장관이 지난 10월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라팔 전투기 구매에서 보도가 나왔을 때도 현지 소식통은 협상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KFX는 현재 청사진만 있는 전투기이고 라팔은 작전용 제트기이다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미 한국에 지불한 2,272억 원을 포기하더라도 도달할 가치가 있는 거래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한국과의 전투기 사업을 중단한 요인을 종합해보면 8조 5천억 원이 들어가는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20%인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는 데 비해 인도네시아가 갖는 소유권이 15%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가 느리게 진행됐다면서 남중국해 영토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 도전에 최신 세대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자카르타에서 분노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두 번째 이유는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이미 KF-X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진행 시점이 예상되어 있었고 중간에 기술 이전 문제로 약간 지체된 것은 있었지만 이후 예정대로 잘 진행되면서 인도네시아도 반기며 기술자들까지 파견시켰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 자체적으로 여론에 떠밀리면서 시간적인 문제가 제기되었고 소유권과 기술 이전에 대한 불만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생산하는 의료기기 중소기업 풍림파마텍에 세계 20여국에서 구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풍림파마텍이 다음 달부터 월 2천만 개 이상의 LDS 주사기를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LDS 주사기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구매 요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일본도 쥐어짜는 주사기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다가 한국 업체에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풍림파마텍을 방문한 소식을 전하며 일본 측이 주사기 약 8천만 개 구매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병당 6회 접종 기준으로 7,200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일본은 이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1,2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화이자 백신 폐기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한국에 SOS를 친 것입니다. 쥐어짜는 주사기는 풍림파마텍의 혁신 역량에 더해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상생협력과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민관 협력의 성공 모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지원된 사례이기도 한 것입니다.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은 이날 일본의 구매 요청을 다룬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풍림파마텍 조미희 부사장께서 일본 수출 문제에 상의를 주셨는데 솔직히 고민이 좀 되긴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드디어 풍림파마텍 군산공장을 다녀오셨다며 지난해 12월 일명 쥐어짜는 백신 주사기 문제를 보고받고 성심을 다해 지원하라는 말씀이 떠오른다고 해상했습니다. 현재 풍림파마텍은 미국에서 1억 8천만 개, 일본에서 약 8천만 개를 비롯해 세계 20여국에서 구매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전북 군산의 풍림파마텍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생산 시설을 둘러본 후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K방역에서 필요한 물품을 적시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소기업 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방역 물품의 국내 공급은 물론 수출까지 늘려가는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풍림파마텍은 삼성전자와 정부의 도움으로 최소 1년이 걸리는 시제품 제작에서 생산까지의 과정을 한 달 만에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최대 월 2천만 개의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체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최근 역사회복 문제로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일본에 한국은 기술력으로 그들을 무릎 꿇게 한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최근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9.5% 감소한 5천억 엔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생산과 판매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판매 대수는 전 세계에서 890만 대로 8년 만에 1천만 대 이하로 내다봤다. 박 사장은 리먼 쇼크 때보다 임팩트가 훨씬 크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지지통신은 세계적인 외출 자제와 경제 활동 축소가 토요타를 흔들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토요타 자동차는 2021년에는 영업 흑자를 사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들 외부로 나가려 할 것이고 자동차 판매 대수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일본 패션업계에도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과거 매출 3천억 엔을 올렸던 레나운이 경영 파탄을 선언한 게 대표적이다. 남성복 도반, 스포츠 패션으로 이름 높은 아놀드 파마 등이 레나운의 주요 브랜드다. 그러나 패스트 패션이 몰려들면서 주로 백화점에서 판매하던 레나운의 상품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추억의 브랜드로 물러나기 시작했고 올해 4월 일본 정부의 긴급 사퇴 선언으로 백화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결국 부도에 이르렀다. 지난해 67억 엔의 적자를 낸 레나운의 부도는 예상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에 프랑스 배우 알랭 드롱을 기용해
남성복 광고를 찍는 등 고도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기업의 몰락은 일본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 밖에도 패션업계 전반을 살펴보면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무지로시는 53.1%, 유니클로는 42.3%로 나타났다. 외식업계에서도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크게 줄어 이탈리아 음식 체인점 사이제리아는 33%,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점 스카이라크는 28%에 머물렀다. 취업 전선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교도통신이 일본 주요 기업 111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신규 졸업자 채용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 26%가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반면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36%였다. 이는 연수 등의 시간을 최소로 줄이고 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경력직이 코로나19로 인해 부상했기 때문이다. 금융계는 대규모 인원 삭감을 발표했다. 미세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은 2022년까지 본부 인력의 약 30%를 줄일 계획이고, 리소나 홀딩스는 향후 3년간 4,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리먼 쇼크와 동일본 대지진에 이어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금융계는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머무는 사람들을 대신해 인공지능 로봇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일본의 한 백화점은 아바타 인스토어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로봇을 조종해 백화점 내부를 살피고 쇼핑을 한다. ANA 홀딩스도 아바타를 사용해 집에서 낚시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코로나19는 젊은 구직자들의 사고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NHK는 전직을 원하는 20대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취업정보 회사가 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방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가 36%로 지난 2월 조사 때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도시에서 일하면 감염 위험성이 더 높으니 지방 취업에 관심을 갖는다. 한편에선 수입 감소로 예상치 못했던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펜싱 선수인 미야케류가 대표적이다. 요즘 그는 우버이츠에서 배달부로 일한다. 케이오 대학을 졸업하고 런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거머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지만 도쿄 올림픽 연기 후 연습도 시합도 없는 상황에서 후원 기업마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지 타임이 최근 프리랜서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응답자의 65%가 코로나19가 수입에 악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검토하고 있는 사람은 55%였다. 일본이 태국과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부터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1차 입국 거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을 입국 제한을 완화할 첫 번째 대상국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최근 전 세계 111개국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를 6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했기 때문에 실제 입국은 7월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4개국 모두 기업인부터 PCR 검사 거쳐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태국 등 3개국은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수습 단계에 있는 국가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베트남과 호주, 뉴질랜드는 일본이 주도하는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참가국이고 태국은 일본 기업이 다수 진출한 상황이 고려됐다. 지난 3월부터 일본의 기업인부터 입국 제한을 완화하자고 제안해온 한국과 중국은 1차 대상에서 제외됐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과 중국이 두 번째 입국 제한 완화 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후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점 때문에 중국은 동맹국인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1차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를 요구하며 입장을 밝혀달라고 제시한 답변 시한이 지났지만 일본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일본 정부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다. 앞서 일본은 대한국 수출 규제 사이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홀 통제 미흡, 수출 관리 조직, 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계속 유지할 연근이 없다고 일본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당분간 일본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본의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대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만큼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가 공세에 나설지 주목된다. 우선 정부가 지난 연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며 중단한 세계 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정부가 유예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이 취소 미아 종료에 미국이 반대하고 있어 재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